3일 전에 올렸던 영상 자전거 사고를 다시 올립니다. 3일 전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에서 뭔가 설정을 잘못해서 파일을 만들 때 굉장히 저해상도의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유튜브가 한번 올린 영상을 수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둘까 하다가 아무리 봐도 마음에 걸려서 다시 고화질 영상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깨끗한 화질의 영상으로 다시 보십시오. 무려 열흘 만에 올리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오늘이 2019년도 5월 10일인데 오늘이 아주 공교롭게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정확하게 넉 달째 되는 날이에요. 보통 유튜브 첫 영상 도입부에 이런 안부나 인사말을 집어넣지 않고 언제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죠. 근데 오늘은 안부를 도입부에 집어넣은 이유는 오늘 다루는 주제, 자전거 사고죠. 자전거 사고하고 이 안부, 그동안 10일 동안 영상을 갖다 올리지 못한 이 사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4월 30일 자전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얼굴, 여기 밴드 붙인 거 보이시죠? 잘 안 보입니까? 실제 사고 당시는 조금 더 심했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는 시각적으로는 꽤 큰 사고의 흔적처럼 보이는데 제가 무슨 얼굴이 흉터 나는 거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 꼬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얼굴에 흉터 나는 것보다는 타박상하고 찰과상으로 인해서 이 손발, 허리를 갖다 잘 못 쓰게 되는 거, 그리고 모든 일정이 이게 무산되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런 경험담 가운데 주제로 다뤄볼 법한 거는 이 영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게 만듭니다. 지금처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자전거 사고가 된 거예요. 자전거 사고라는 주제는 제가 언제고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해서 다루는 게 아니고, 전 자전거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은 미술이 한 40%, 50%로 가장 많고, 영화 시사회를 본 것도 굉장히 많아서 한 3, 40%가량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가 가장 인기가 없는 자전거인데, 그만큼 자전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어요, 제가. 자전거하고 관련된 모든 주제는 이게 책으로 만들어질 때는 대개는 그 정비책 혹은 자전거 여행서 같이 실용적인 팁을 담은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그런 주제 말고 자전거의 어떤 본질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실제 사건들,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도둑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자전거는 도난당하기 되게 쉬운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보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자전거 책이 한 권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공저인데, 물론 이 공저자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다뤘던 주제가 자전거 도둑이었어요. 자전거 사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자전거 사고 난 그런 어떤 영상들의 모음,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전거 사고로 검색하건, 바이시클 액시던트로 영어로 검색하건. 근데 지금 이 영상은 자전거 사고 영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고를 당할 때, 이 액션캠을 끼고 다니는데, 이 액션캠은 이런 쪽모자, 자전거 모자에 제가 부착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서 그때 제가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헬멧에는 얘를 갖다 부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죠. 다행인 건 머리를 안 다쳤기 때문에 다행이고, 왜냐면 헬멧이 이 땅에 꽉 찍는 그 느낌이 확 전달됐거든요. 불행인 건 사고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아무튼 이 영상은 선정적인 자전거 사고의 어떤 면모를 갖다 모아놓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셨다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은 자전거 사고하고 관련해서 자전거 타기 혹은 자전거 사고를 통해서 자전거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사고 경위는 2019년도 4월 30일 오후 한 5시쯤에 집에서 유튜브 편집을 하나 마치고, 그게 파네 미로라는 영화 리뷰였는데 마치고 올리진 않고 저녁거리를 사러 잠깐 나갔어요, 밖에. 영화 전시도 하나 볼 겸. 그러다가 자하문 터널 통과해서 가다가 도로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박혀있는 그 쇠뭉치 있죠. 전 이게 뭔지 몰랐는데 클린 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갖다가 이게 물로 씻어주는 그런 장치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앞바퀴가 꽉 찍히면서
앞뒤 바퀴 모두 펑크가 날 정도로 좀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자전거랑 아스팔트에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거의 부딪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한 1, 2초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사고란 건 보통 이렇게 찰나에 이루어져요. 이 관련된 그 사고 내용을 제 블로그랑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이게 안부를 묻는 댓글이 달렸는데 뭐 예상보다 훨씬 많이 달렸습니다. 안부를 묻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2018년도 4월 달에도 자전거 사고를 당해가지고 포스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를 당한 그 경력이 뭐 자랑이 될 수는 없지만 전 자전거 사고를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몸을 일으키기 어려워서 119 응급차가 와서 저를 실어간 정도의 사고가 한 2번 정도 있었고 2번 모두 머리를 다쳤어요. 제가 그 가운데 한 번은 아주 중한 사고여서 중환자실에도 가고 열흘 정도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된 사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안부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거는 쾌유를 바란다. 이게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두 번째가 안전운전하세요. 이게 한 40%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10% 정도 되는 게 이래도 계속 자전거를 타실 거냐라는 걱정스러운 그런 댓글이었어요. 이 영상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쾌유를 바란다. 계속 타실 거냐? 예. 뭐 이거 제가 자주 비유하는 건데 그 연애나 뭐 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어떤 유희들이죠. 근데 그 연애를 많이 하다가 아무튼 연애를 하다가 좀 실연을 크게 당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연애를 다시 안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죠. 서로. 술도 마찬가지고 술로 몸이 아주 많이 망가지게 되면 다음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런 권유를 되게 받죠. 근데 둘 다 그냥 이런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 인지하고 다시 시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타야죠. 왜냐면 자전거를 아주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안전운전 하세요에 대해서 답을 하면 자전거 사고라는 것은 완전히 100% 안전, 조심조심한다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타고 아주 느리게 만약에 탄다면 사고의 위험도가 약간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완전 근절하진 못합니다. 안전은 되게 중요하지만 언제나 선결 조건이 좀 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아까 연애, 뭐 술, 뭐 그밖에 각종 중독성이 있는 스포츠,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놀이는 위험 부담이 아예 내포된 개념들이거든요. 위험 부담이 내포됐을 때 그 의미가 사실은 완전하게 성립이 된다고요. 근데 이 가운데 모든 위험 부담을 100% 제거한다? 제거하기도 물론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뭐 연애, 술, 아까 각종 위험한 어떤 스포츠들 이거의 원래 본질이 훼손되게 되는 거죠. 100% 그러니까 안전을 갖다가 너무나 전제로 해가지고 시행되는 어떤 정책들이나 국민 정서에는 이게 공감이 잘 안 가요. 대표적인 게 아주 좀 쉬운 예를 찾으면 자전거 사고를 당했으니까 우리 한 몇 해 전부터 차도 중앙선에 플라스틱으로 간이 중앙 분리대를 갖다 박아놨잖아요. 보기 굉장히 흉한데 그리고 미간 해치는 거는 둘째치고 걔가 그러니까 절대 아무것도 못하게 돌발 상황에서 중앙선을 갖다 넘어야 될 일도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그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 분리대에다가 플라스틱을 갖다 꽂아놓는 거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관대함,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를 아주 크게 훼손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안전주의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멧에 대한 생각도 또 얘기해 볼 법한데 저는 이번에 헬멧을 착용하고 가서 머리를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당한 큰 사고 2개는 둘 다 머리를 다쳤고 헬멧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헬멧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헬멧 착용 의무화에 반대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헬멧 착용 의무화가 작년에 시행될 뻔했었죠.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이 따릉이 모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헬멧 착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해서 그 민원 때문에 그게 무산됐어요. 근데 저도 그 헬멧 착용 의무화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 정도 위험은 각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에서 개입할 게 아니고. 그리고 댓글에 안전운전 하시라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서 제가 남긴 말이 있는데 이렇게 적었네요. 제가 자전거 타기 혹은 자전거 사고라는 게 의식적으로 모든 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과
그리고 어지간하면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험치. 어지간하면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두 개 사이에서 놓인 것이 바로 자전거 타기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전거 사고라는 거는 아주 100% 안전을 갖다가 이렇게 조심조심 운전한다고 해서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말의 사고 위험 가능성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갖다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 자전거 타기의 자리에 여러 중독성이 있는 어떤 그런 유혹들 혹은 모험들을 집어넣어도 의미는 통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일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의 자리에 자전거 타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술이 들어가기도 하고 연애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밖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스포츠나 놀이가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